눈앞에 펼쳐진 형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강 카페에서 사이클 복장 위로 봤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지금 직접 보니 더 놀라웠어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긴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두꺼움이 정말 대단했어요. 명희 씨, 무서우시면 아니, 솔직히 무서워. 아까 본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 천천히 하면 돼. 형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조심스럽게 저를 대해줬습니다. 형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명희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형준이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전율을 일으켰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손길이었습니다. 10년 만이었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형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참 동안 저를 준비시켰어요. 남편을 보내고 홀로 지내고 있는 제가 황혼에 만난 젊은 아들의 친구와 예상치 못한 일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주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들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사랑입니다. 제 이름은 이명희입니다. 올해 58이에요. 남편을 떠나보낸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48이었으니 이제 혼자 산 세월이 꽤 됐죠. 다행히 남편이 사업을 잘 해놔서 한때 사모님 소리를 들었고 현재까지 계속 경제적으로는 여유가 있어요. 강남에 있는 넓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고 평생 돈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부러워하더군요. 명희 씨는 좋겠어. 돈 걱정 없고 남편 밥 안 챙겨도 되고 편하게 사네.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이 넓은 집이 얼마나 텅 빈 느낌인지. 외로움을 달래는 방법이라곤 운동밖에 없었어요. 오전엔 헬스장 가서 근력 운동하고 오후엔 요가 수업 듣고 거의 운동 중독 수준이죠. 덕분에 58치고는 몸매가 괜찮은 편이에요. 요가 선생님이 40대 중반 몸매라고 할 정도니까요. 하지만 속마음은 달라요. 여자로서의 외로움, 갈증이 점점 쌓여가는 게 느껴졌거든요. 이 나이에 벌써 여자로서의 인생이 끝난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운동으로 때우며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외아들 성욱이의 결혼식 날이었죠. 피로연이 끝날 무렵 성욱이 친구들이 한꺼번에 축하하러 왔을 때였어요. 그 무리 속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남자가 하나 있었죠. 키가 훤칠하게 크고 어깨가 넓고 얼굴도 잘생긴 그런 남자였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 속에 감춰진 탄탄한 체격이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성욱이 고등학교 동창 장영준입니다. 목소리도 좋았어요. 낮고 차분한데 뭔가 따뜻한 느낌이 있었죠. 아, 그래요? 우리 성욱이 결혼 축하해주러 와줘서 고마워요. 인사를 나누는데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을 맞잡았을 때 전해지는 그 사람의 체온이 마치 제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죠. 아니, 내가 왜 이래? 나이 차이가 얼만데? 속으로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그 사람 얼굴이 떠올랐어요. 넓은 어깨, 환한 미소, 그리고 가깝게 붙어서 악수할 때 느껴졌던 거대한 손의 감촉. 이상하게도 그날 밤은 오랜만에 가슴이 뛰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부터 형준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참다 못해 사흘쯤 지났을 때 저는 성욱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성욱아, 엄마가 물어볼 게 있는데, 엄마, 뭔데요? 그때 결혼식 때 온 친구들 중에 말이야. 키 크고 잘생긴 친구 있었잖아. 이름이 뭐였더라? 아, 누구요? 친구들이 워낙 많이 왔는데.
그 뭐냐, 정장 입고 왔었는데 어깨가 엄청 넓고 목소리는 중저음인. 아, 형준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영준,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아, 그런갑다. 형준이, 장영준, 그 친구 뭐 하는 애야? 고등학교 졸업하고 체대 나와서 지금은 우리 동네 헬스장에서 트레이너 해요. 형준이가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서 밥도 많이 얻어먹었잖아요. 엄마 기억 안 나세요? 아직 결혼 안 하고 혼자 지내던데. 순간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래, 그 키 크고 수줍던 아이. 성욱이 친구 중에서 유독 자주 왔던 친구. 말은 없었지만 인사는 항상 깍듯하게 하던 소년. 아, 그래. 그 애구나. 그런데 그렇게 괜찮게 생긴 애가 왜 아직도 장가를 못 갔대? 순간 성욱이가 말을 얼버무리는 게 느껴졌어요. 그건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왜? 성격이 이상하다던가 아니면 아니에요. 그냥 말하기가 너무 민망해서요. 전화를 끊고 나니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죠. 성욱이가 말한 헬스장을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요. 우리 동네에 있는 큰 피트니스 센터니까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심했어요. 한 번만 가보자. 그냥 우연히 들른 척하고 운동이나 하다 오면 이 마음도 정리될 거야. 어느 날 오후 저는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러닝머신 구역을 지나 프리웨이트 구역으로 걸어가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형준이었어요. 회원의 스쿼트 자세를 교정해주고 있었죠.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이었는데 그 옷 사이로 드러나는 탄탄한 체격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성욱이 친구 형준이 맞지? 형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눈이 휘둥그레졌죠. 성욱이 어머니, 너무 반가워하는 표정이었어요. 회원을 다 지도하고 난 형준이 저한테 뛰어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형준아, 너 여기 트레이너였니? 성욱이한테 듣긴 했는데. 네, 작년부터 여기서 일하고 있어요. 와, 어머님 결혼식 때도 느꼈지만 전혀 안 변하셨어요. 무슨 소리야. 다 늙었지. 아니에요, 진짜요. 오히려 더 젊어 보이세요. 어머님, 혹시 PT 받으러 오신 거예요? 그냥 운동 좀 하려고.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머님이면 당연히 제가 잘 봐드려야죠. 그래? 그럼 형준이한테 배워볼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는 형준과 PT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3번,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첫 수업날 형준이 제 몸 상태를 체크했어요. 어머님, 체지방률 보세요. 이게 58 맞아요. 완전 40대 중반 수치인데요. 근육량도 장난 아니고 운동 좀 했으니까. 좀이 아니라 엄청 하셨네요. 스쿼트부터 시작했습니다. 형준이 뒤에서 제 자세를 잡아줬어요. 그의 손이 제 허리에 닿았죠. 따뜻한 손길이 허리를 감쌌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어머님, 여기 코어에 힘 주시고요. 뒤로 더 빼시고. 네, 완벽해요. 자세 진짜 좋으세요. 형준의 칭찬이 계속됐어요. 다음은 런지였습니다. 형준이 앞에서 시범을 보이는데 그 탄탄한 허벅지 근육이 트레이닝복 사이로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제가 자세를 잡으니 형준이 무릎을 잡아주며 각도를 조정했습니다.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네, 완벽합니다. 어머님 운동신경 정말 좋으세요. 데드리프트 차례가 됐어요. 형준이 뒤에서 제 등과 허리를 잡아줬습니다. 그의 가슴이 제 등에 살짝 닿았어요. 등은 일자로 유지하시고 힘으로 들어 올리세요. 그렇지, 대단하세요. 운동할 때마다 형준의 손길이 제 몸 곳곳을 스쳤습니다. 어깨, 팔, 허리, 허벅지. 자세 교정이라는 명목이었지만 그 접촉 하나하나가
제 심장을 뛰게 만들었어요. 스트레칭 시간이 됐어요. 형준이 제 다리를 들어 올리며 천천히 늘려줬습니다. 그의 단단한 팔에 제 다리가 얹혀졌죠. 어머님, 유연성도 장난 아니네요. 요가 하세요? 응, 주 3회 다녀. 역시 몸 관리 정말 철저히 하시네요. 한쪽 다리를 다 끝내고 다른 쪽으로 넘어갈 때였어요. 형준이 제 허벅지를 잡고 천천히 위로 올렸습니다. 얼굴이 제 다리와 가까워졌죠.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힘들면 말씀하세요. 괜찮아. 우리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형준이 재빨리 시선을 피했어요.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젊고 잘생긴 남자한테 이런 관심을 받아본 게 얼마만인지. PT가 끝날 때마다 집에 돌아오면 거울 앞에 서게 됐습니다. 운동복 차림의 제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죠. 나 아직 괜찮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PT가 끝나고 샤워하고 나오는데 형준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혹시 자전거 타세요? 자전거? 원래 좋아해. 주말마다 혼자 한강 나가서 타곤 했는데. 진짜요? 저도 자전거 좋아하는데 이번 주말에 같이 탈래요? 좋지. 토요일 아침 9시에 뚝섬에서 만나요. 그 주 토요일 저는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옷장을 열고 사이클복을 꺼냈죠. 예전에 혼자 탈 때는 그냥 편한 걸 입었는데 오늘은 달랐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제일 몸에 딱 붙는 사이클복을 골랐습니다. 검은색 타이트한 팬츠에 형광 핑크색 크롭상에 거울 앞에 섰어요. 헬스로 다져진 몸매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탄탄한 허벅지. 뒤 라인까지 선명하게 보였어요. 뚝섬 자전거 도로에 도착하니 형준이 먼저 와 있었어요. 역시 전문가 같은 사이클복 차림이었습니다. 몸에 딱 붙는 검은색 팬츠에 파란색 상에. 그 타이트한 팬츠가 그의 탄탄한 하체를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었어요. 형준이 저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가 다시 위로 올렸어요. 얼굴이 약간 붉어진 게 보였습니다. 어머님, 복장 완전 잘 어울리세요. 저도 형준을 똑바로 보기가 민망했어요. 그럼 출발할까? 네, 우리는 나란히 페달을 밟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자전거를 탈 때 서로가 너무 잘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형준이 앞서가면 페달을 밟을 때마다 움직이는 그의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이 눈에 들어왔어요. 타이트한 팬츠가 그 모든 움직임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시선을 돌리려 해도 자꾸 그쪽으로 갔어요. 제가 앞서 갈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뒤에서 형준의 시선이 느껴졌거든요. 제 엉덩이가 안장 위에서 좌우로 움직일 때마다 그의 시선이 따라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신호등에서 멈췄을 때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선을 피했죠. 둘 다 어디를 봐야 할지 몰라 곤란해했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1시간쯤 타고 우리는 한강변 카페에 들렀습니다. 자전거를 세워두고 야외 테라스에 앉았어요. 땀에 젖은 사이클복이 더 몸에 달라붙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2잔이요. 형준이 주문을 했어요. 잠시 후 직원이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형준이 제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건네주려다 그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아, 차가운 커피가 형준의 무릎 위로 쏟아졌습니다. 검은색 사이클 팬츠 앞쪽에 그대로. 저는 재빨리 냅킨을 집어들었습니다. 빨리 닦아. 괜찮아요. 제가. 가만히 있어. 내가 닦아줄게. 저는 냅킨으로 형준의 무릎을 닦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커피가 허벅지 안쪽까지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쏟았네. 더 안쪽을 닦아주려고 몸을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타이트한 옷 사이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보인다기보다 솟아오르기 시작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더 커지는 그 존재감은 착각이 아니었죠. 사이클 팬츠는 일반 옷보다 훨씬 얇고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마치 천 하나를 사이에 둔 것처럼. 이게 대체 뭐야?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천을 뚫고 나올 것처럼 불룩하게 솟아오른 그 크기가. 손에 들고 있던 냅킨이 그대로 떨어졌어요. 저는 얼어붙은 채 그 광경을 바라봤죠. 눈을 떼고 싶었지만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형준도 자신의 상태를 깨달은 듯 얼굴이 새빨개졌어요. 황급히 테이블 위에 가방을 집어 무릎 위에 올려가렸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형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황과 수치심이 뒤섞인 목소리였죠. 저도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끄러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더 컸습니다.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묘한 설렘. 이 사람이 왜 결혼을 못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아. 그 엄청난 크기를 보는 순간 성욱이가 왜 말을 얼버무렸는지 완벽하게 이해가 됐죠. 괜찮아.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형준아, 우리 집이 여기서 가까워. 옷 갈아입고 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상태로 가면 감기 걸려. 우리 집 와.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서.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형준은 가방으로 앞을 가린 채 조심스럽게 따라왔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형준은 계속 가방으로 앞을 가렸고 저는 옆에서 힐끔힐끔 그를 쳐다봤습니다. 아직도 완전히 가라앉지 않은 것 같았어요. 가방 아래로 여전히 불룩한 게 보였거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집까지는 10분 거리였어요.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저는 한 번 더 생각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그냥 보내면 돼. 하지만 제 손은 이미 비밀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형준이 조심스럽게 뒤따라 들어왔어요. 안방에 남편 옷이 좀 있어. 가져다 줄게. 저는 안방으로 가서 옷장을 열었죠. 남편이 입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도 참아 버리지 못했던 옷들. 손이 떨렸어요. 남편의 옷을 다른 남자에게 입히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났거든요. 이거 입어. 화장실에서 갈아입으면 돼. 형준이 화장실로 들어갔어요.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귀를 기울이자 화장실에서 옷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죠. 내가 정말 미쳤나 봐. 손으로 뺨을 한 대 때렸지만 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형준이 나왔어요. 남편의 트레이닝복을 입은 모습이 묘하게 어색하면서도 자연스러웠어요. 앉아. 차 줄게. 주방에서 보리차를 따라와 형준 옆에 앉았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으니 어깨가 스칠 듯 말 듯 가까웠어요. 아까는 정말 죄송했어요. 형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괜찮아. 아니에요. 제가 문제가 있어요. 형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형준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대학교 때 만나서 5년 넘게 사귀었죠. 결혼까지 약속했어요. 형준이 차잔을 내려놓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컸어요. 여자친구가 너무 힘들어했어요. 형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처음엔 참으려 했대요. 사랑하니까. 근데 매번 저 때문에 아파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 헤어지자고 했어요. 사랑하는데
몸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면서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병원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평균보다 훨씬 크다고, 조심해야 한다고. 그 후로 누구한테도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또 상처를 줄 것 같아서요. 형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친구들 만나서 술 먹을 때 결혼 얘기 나오면 그냥 웃고 넘겼죠. 속으로는 죽고 싶었지만 어느새 친구들은 다 결혼하고 저만 혼자 남았어요. 성욱이 결혼식 때도 너무 외로웠어요. 처음으로 형준의 진짜 상처를 본 순간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하고 잘생긴 남자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깊은 아픔을 안고 살아왔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형준의 손을 덮었습니다. 형준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어머님한테 자꾸 마음이 가요. 처음 결혼식장에서 봤을 때부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알아요. 나이 차이도 있고 친구 어머니시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헬스장에서 다시 만났을 때 너무 기뻤어요. PT 하면서 어머님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자전거도 어머님이랑 같이 타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형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한테도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머님을 알아가고 싶어요. 제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어요. 미치도록 외로웠던 10년. 여자로서 잊고 살았던 감정들. 다시는 느끼지 못할 줄 알았던 설렘. 나도 사실 형준이 생각 많이 했어. 제 입에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 나이 차이도 있고 성욱이 친구이기도 하고. 근데 형준이 보면 가슴이 뛰고 함께 있으면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 형준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두렵지 않으세요? 제 것. 솔직히 무서워. 아까 본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하나 싶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형준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어요. 저도 눈을 감았죠. 입술이 닿기 직전, 바로 그 순간. 띵동띵동. 초인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라 떨어졌어요. 인터폰 화면을 보는 순간 식은땀이 났습니다. 성욱이었어요. 엄마, 집에 계세요? 잠깐만. 저는 황급히 형준을 돌아봤어요. 성욱이야. 그냥 자연스럽게 있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성욱아, 무슨 일이야? 그냥 들렀어요. 엄마랑 점심. 거실을 보던 성욱의 눈이 커졌어요. 소파에 앉아있는 형준을 발견한 겁니다. 형준아? 너 왜 여기 있어? 형준이 일어서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우연히 한강에서 만났는데 옷이 좀 젖어서. 응. 자전거 타다가 음료수 쏟았더라고. 아빠 옷 좀 빌려줬어. 성욱이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의심스럽다는 표정이었지만 딱히 더 물어볼 수는 없는 상황이었죠. 아, 그렇구나. 근데 너 우리 엄마랑 어떻게 지내? 헬스장에서 PT. 그때부터.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점심은 다음에 먹자. 엄마, 오늘 약속 있어. 무슨 약속이요? 정숙이 이모랑.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욱이를 빨리 보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그럼 갈게요. 성욱이가 나가고 문이 닫히자 저와 형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위험했어요. 우리는 다시 소파에 앉았지만 아까 그 분위기는 이미 깨진 뒤였습니다. 저 갈게요. 현관까지 배웅하며 저는 형준의 손을 살짝 잡았어요. 형준아, 우리 천천히 해. 네. 저도 조심스럽게 하고 싶어요. 형준이 나가고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까 초인종이 안 울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형준의 고백, 우리가 거의 이루어질 뻔했던 그리고
아까 봤던 그 엄청난 존재감. 정말 괜찮을까? 나 같은 여자가 감당할 수 있을까? 두려웠지만 동시에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봤어요. 형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죠.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 진심을 말씀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천천히, 조심스럽게 어머님과 함께 걸어가고 싶습니다.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조심스러운 연애가 시작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PT 받는 수강생과 트레이너였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향한 마음이 점점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자전거를 타고 난 후 우리는 한강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형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뭔데? 속초 쪽에 조용한 펜션이 있어요. 거기서 하루 이틀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사람들 눈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우리 둘이서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속초 여행, 단둘이 펜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어요. 억지로 뭘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닷가 보면서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렇게 조용히 시간 보내고 싶어요. 형준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가고 나면 우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갈 수도 있으니까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형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좋아. 우리 속초 가. 그 주 금요일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들고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형준을 만났어요. 형준도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죠.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기차가 출발하고 서울이 점점 멀어졌어요. 떨리세요? 형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많이. 저도요. 형준이 제 손을 살짝 잡았어요. 사람들 눈을 피해 조심스럽게요. 그 따뜻한 손길이 떨림을 진정시켜줬습니다. 와, 경치 정말 좋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깔끔한 객실,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바다. 그리고 침대는 하나였어요. 혹시 불편하시면 제가 소파에서 잘게요. 아니, 괜찮아.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잖아. 형준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짐 풀고 바다 구경 갈까? 우리는 펜션 근처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요. 강남에서는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그냥 연인처럼 손을 잡고 걷는 것.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형준의 손은 따뜻했어요. 정말로 행복했어요. 저 명희 씨한테 진심이에요. 이게 그냥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알아, 형준아. 나이 차이, 주변 시선, 그리고 제 신체적인 문제까지 다 겁나요. 근데 이번만큼은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형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펜션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10시쯤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형준도 샤워를 마치고 나왔죠.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침대에 나란히 앉아 있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명희 씨, 형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저 조심스럽게 할게요. 만약 힘들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준의 손이 제 뺨을 감싸고 천천히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드디어 우리는 부드럽고 따뜻한 진짜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옷이 하나씩 가벼워지기 시작했죠. 제 손이 떨렸어요. 평소 옷 위로 보던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한 몸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없어졌을 때 눈앞에 펼쳐진 형준의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한강 카페에서 사이클 복장 위로 봤던 것도 충격이었지만 지금 직접 보니 더 놀라웠어요. 이게 진짜 어떻게 저렇게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긴 것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두꺼움이 정말 대단했어요. 명희 씨, 무서우시면 아니, 제가 형준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 형준이 고개를 끄덕이며 더욱 조심스럽게 저를 대해줬습니다. 형준의 눈빛이 뜨거워졌어요. 명희 씨, 정말 아름다우세요. 형준이 천천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길 하나하나가 전율을 일으켰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손길이었습니다. 10년 만이었죠.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형준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정말 한참 동안 저를 준비시켰어요. 정말 충분히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제야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얼마나 큰지 느껴졌죠. 형준이 멈췄습니다. 제가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였죠. 그렇게 조금씩, 정말 조금씩 진행됐습니다. 한참이 걸렸어요. 중간중간 멈춰서 제가 적응할 때까지 기다리고 또 조금씩 나아가고 형준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습니다. 참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조심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순간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제 마음속 텅 빈 공간이 채워지는 느낌. 정말 완전히 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비어있던 그곳이 가득 찼어요. 아니, 가득 찬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넘칠 것 같았어요. 물론 힘들기도 했지만 그 이상으로 뭔가 다른 감각이 있었습니다. 여자로서 아니 한 인간으로서 완전해지는 느낌이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아픔이 줄어들고 그 자리를 다른 감각이 채웠습니다. 형준도 울먹이고 있었어요. 명희 씨, 감사해요. 저를 받아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우리는 꽉 안은 채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형준은 끝까지 조심스러웠고 저는 점점 더 형준에게 빠져들었어요. 23 차이의 열정, 35살의 체력, 그리고 저를 향한 진심 어린 배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옆에서 자고 있는 형준의 얼굴을 봤어요. 햇살을 받은 그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겠지. 우리는 그냥 운동 친구도 단순히 끌리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진짜 연인이 된 겁니다. 아니, 그 이상이었죠. 그 사실이 무겁게 다가왔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대로 책임져야겠어. 이 관계를.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형준이 잠결에 제 허리를 안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틀을 속초에서 보냈어요. 낮에는 바닷가를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밤에는 다시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나았어요. 적응했거든요. 아픔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더 제대로 서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감각. 처음엔 두려웠지만 이제는 그게 좋았어요. 명희 씨, 행복해요? 응. 너무 행복해. 저도요. 이렇게 행복한 적 처음이에요. 마지막 아침 펜션을 떠나기 전에 우리는 한참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명희 씨, 우리 계속 만나도 될까요? 당연하지. 이제 어떻게 헤어져? 형준이 환하게 웃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계속 숨어서 만나는 건 일단 조심하면서 만나자. 성욱이한테 들키지 않게. 네, 그렇게 해요.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관계가 얼마나 갈까? 언젠가는 들킬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하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틀 동안 느꼈던 그 행복, 그 충만함, 그 살아있는 느낌. 그걸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형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형준도 제 손을 꽉 잡아줬어요. 속초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서 빛이 난다는 게 느껴졌죠. 형준과의 만남은 더 잦아졌어요. PT는 기본이고 주말 자전거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조용한 카페에서 만나기도 했고 형준이 집에도 자주 들렀어요.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주 23회는 형준이 저녁 늦게 찾아왔고 때로는 아침까지 함께 있다 가기도 했죠. 명희 씨, 이렇게 자주 와도 괜찮을까요? 혹시 성욱이가 괜찮아. 성기는 바빠서 자주 안 와. 너무 안일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조금씩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준은 저를 정성껏 챙겼어요.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작은 선물들도 자주 건넸죠. 저도 형준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보양식도 해주고 집에서 반찬도 만들어줬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형준이 전날 밤 늦게 왔다가 그대로 잠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 함께 샤워를 하고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오늘은 뭐 할까? 그냥 집에서 쉴까요? 영화나 보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띵동띵동. 인터폰을 보니 성욱이와 지연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어떡해, 형준아! 제가 숨을까요? 안 돼! 옷장에! 아니, 화장실에 들어가 있어! 빨리! 형준이 황급히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 성우가, 지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엄마, 그냥 들렀어요. 주말인데 같이 점심 먹으려고요. 아, 그래? 들어와. 다행히 거실은 깔끔했어요. 형준의 가방은 안방에 있었고 신발도 현관 구석에 잘 치워뒀죠. 엄마, 커피 마시고 계셨어요? 컵이 2개네요. 지연이가 식탁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아침에 한 잔 마시고 또 마시려고. 어색한 변명이었지만 달리 할 말이 없었어요. 엄마, 화장실 좀 쓸게요. 지연이가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아, 거기는 지금 청소 중이야. 안방 화장실 써. 네, 지연이가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잠시 후 지연이가 나왔는데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남자 옷이었습니다. 형준이 어제 갈아입고 빨래 바구니에 넣어뒀던 거였어요. 그게 남자 속옷인데요?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왜 남자 옷이 있어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성욱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엄마, 남자 생겼어요? 그게 설마 요즘 누구 만나세요? 성욱이가 다그쳤습니다. 지연이가 안방을 더 살펴보고 나왔어요. 이번엔 면도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남자 면도기까지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 여기 드나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 맞아. 남자친구 있어. 뭐라고요? 성욱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누구예요? 대체 누구랑 만나시는 거예요? 그냥 아는 사람이야. 나이는요? 어떻게 만났어요? 지연이가 계속 추궁했습니다. 혹시 젊은 남자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나이 든 여자 재산 노리고 접근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성욱이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형준이야. 장영준. 뭐? 성욱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친구 형준이요? 설마 그 형준이? 그래. 와? 엄마!
어쩐지 결혼식 이후에 물어본다 했어. 성욱이가 소리쳤습니다. 나이 차이가 23인데. 그리고 내 친구잖아요. 알아. 다 알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 집 완전 망신이에요. 형준이는 좋은 애야. 나한테 진심이고. 진심은 무슨? 여자들 상대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형준이도 그동안 여자 여럿 만났다고 소문 자자해요.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알아봤어요. 형준이 원래 여자 관계 복잡하기로 유명해요. 회원들이랑도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가 헬스장 옮긴 적도 있대요. 거짓말이야. 형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당연히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예요. 트레이너 월급으로 뭘 하겠어요? 유복한 과부 만나서 잘 보이면 평생 편하게 사는 거죠? 그 말 하지 마. 그때 화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형준이 나왔어요. 그만하세요. 성욱이와 지연이가 깜짝 놀라 형준을 봤습니다. 형준아! 너 거기 있었어? 미안해. 성우가. 형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들었어요. 제가 여자 여럿 만났다는 얘기, 회원들이랑 친하게 지냈다는 얘기,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저 헬스장 한 번도 안 옮겼어요. 5년째 같은 곳에서 일하고 있고요. 여자 관계도 없었어요. 대학교 때 여자친구 하나 있었는데 그것도 제 문제 때문에 헤어졌고 그 후로 아무도 안 만났어요.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성욱이가 어리둥절해했습니다. 명희 씨한테 진심이에요. 재산 따위 관심 없어요. 그럼 뭐야? 진짜 우리 엄마 좋아서? 그래, 사랑해. 성욱이가 비웃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23인데? 말이 돼!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해! 그리고 넌 내 친구잖아! 어떻게 친구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미안해. 근데 어쩔 수 없었어. 어쩔 수 없긴 뭐가 어쩔 수 없어. 성욱이가 형준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야! 이 재산 노리는 거 아니야? 성우가. 제가 뛰어가 둘을 떼어놨습니다. 엄마는 빠져요. 이건 남자들끼리 할 얘기예요. 형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안해. 근데 난 정말 명희 씨를 사랑해. 재산 따위 필요 없어. 성욱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지금 선택하세요. 아들이냐, 형준이냐? 만약 형준이를 선택하시면 전 엄마랑 연 끊을 거예요. 다신 안 볼 거고 재산도 필요 없어요. 저는 형준과 성욱이를 번갈아 봤습니다. 형준아, 미안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때문에 형준이 인생까지 망가지는 건 못 봐. 우리 여기까지만 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형준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부디 건강하세요. 형준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이게 엄마를 위한. 다들 나가. 얼른 나가줘. 성욱이와 지연이가 나가고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별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다시 예전처럼 운동으로 하루를 채웠습니다. 새벽 러닝, 헬스, 요가. 똑같은 루틴이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공원 벤치에 앉을 때마다 형준과 함께 앉았던 기억이 떠올랐고 헬스장 거울을 볼 때마다 형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왜 그래? 얼굴이 완전 상했네. 운동 친구 경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괜찮긴. 무슨 일 있어? 나한테 말해봐. 결국 저는 모든 걸 털어놨어요. 형준과의 만남, 속초 여행, 그리고 성욱이한테 들킨 일까지. 경희는 한참을 듣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어진 거야? 응. 명희야. 너 지금 후회하고 있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매일 후회해. 왜 형준이를 보냈을까? 왜 성욱이 말에 넘어갔을까? 그럼 다시 만나. 성욱이가. 성욱이 인생이야.
내 인생이야? 경희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명희야. 사람들 입은 막을 수 없어. 뭘 하든 뒷말은 나와. 근데 중요한 건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야. 하지만 아들이잖아. 아들도 중요하지. 근데 그 아들도 결혼해서 자기 가정 꾸렸어. 이제 넌 엄마 역할만 할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여자로도 살아야 해. 넌 지금 58이야. 앞으로 몇 년이나 이런 사랑할 수 있겠어? 경희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핸드폰을 켰습니다. 형준에게 마지막 문자가 온 지 2주째였어요. 명희 씨, 편히 쉬세요.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결국 문자를 보내지 못했어요.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욱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예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렇게 지내. 엄마, 저도 생각 좀 해봤는데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성욱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했다면 전 그걸로 됐어요. 근데 엄마, 제발 조심하세요. 재산 문제는 정말 신경 써야 해요. 알았어. 전화를 끊고 저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욱이가 조금 누그러진 것 같았지만 여전히 형준을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우편물이 왔어요. 손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형준이었죠. 손이 떨렸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명희 씨께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남을 떠나 가평에서 작은 헬스장을 운영하게 됐어요. 명희 씨와의 기억 때문에 서울에 더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희 씨 재산, 저한테 한 푼도 필요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게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성욱이 말대로 제가 재산 때문에 접근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진심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명희 씨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언제나 명희 씨를 응원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형준아, 정말 진심이었구나. 내가 정말 바보였어.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경희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형준의 편지. 잠깐이라도 따뜻한 계절이 될 수 있었다면. 아니야. 따뜻한 계절이 아니라 평생 함께하고 싶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캐리어를 꺼냈어요. 마침 들른 성욱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가평, 가평요? 왜요? 형준이 만나러. 성욱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그 생각이세요? 응, 성우가. 미안해. 근데 엄마도 한 사람의 여자야. 엄마 역할만 하고 살 순 없어. 엄마, 너도 지연이 만났을 때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사랑했잖니. 엄마도 마찬가지야. 성욱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산 걱정된다면 다 너한테 줄게. 형준이한테는 한 푼도 안 줄게. 그러니까. 재산은 상관없어요. 성욱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냥 엄마가 속지 않으셨으면 해서. 형준이는 그런 애가 아니야. 엄마가 보장해. 정말 행복하세요? 형준이랑? 응, 정말 행복해. 성욱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가세요. 근데 엄마, 나중에 후회하시면 안 돼요. 엄마가 선택하신 거니까요. 후회하지 않아. 절대로. 성욱이를 안아줬어요. 고마워. 아들, 이해해줘서.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편지에 적힌 주소를 보며 가평으로 향했어요. 버스에 몸을 실었어요. 서울이 점점 멀어지고 산과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형준이가 나를 받아줄까? 불안했지만 동시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가평에 도착해 택시를 탔습니다. 30분쯤 달려 한적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건물이 보였어요.
간판에 가평 휘트니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형준이 있었습니다. 회원을 지도하고 있었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형준아, 제 목소리에 형준이 고개를 돌렸어요. 빗자루를 든 채 멈춘 형준은 저를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명희 씨, 응. 나야?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어떻게, 왜 여기에? 형준이 보러 왔어. 편지 받았어.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형준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명희 씨, 성욱이 허락받았어. 가라고 했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형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이세요? 진짜 저랑? 진심이야. 형준이 없이는 못 살겠어. 형준이 저를 꽉 안았습니다. 저도 명희 씨 없이 못 살아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말없이 그냥 서로의 온기를 느끼면서요. 나 여기서 살 거야. 형준이랑 함께. 형준이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요? 응. 강남. 집은 성욱이한테 줄 거야. 나는 여기서 형준이랑 새로운 인생 시작할래. 명희 씨, 형준이 다시 저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가평에 정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가평에서 형준과 함께 살고 있어요. 형준의 헬스장 일을 돕기도 하고 집에서 요리도 해주고 함께 산책도 합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나날들이죠. 형준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저도 형준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